그런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야, 잘됐다. 촛불혁명으로 다시 이거를 재승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엄존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대참사 앞에서 여야, 어차피 여야라는 게 정파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디스를 해야 상대방이 주춤거리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벌고 하는 그런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그렇죠. 정권 획득이 최대 명제라면은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자당의 잘한 것 또 칭찬받은 것을 더 높이 홍보를 해야 그게 게임에서 유리하다. 게임이라는 건 이제 선거죠. 대선, 총선, 지방선거.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예, 저 정도의 엄중한 대참사 앞에서는 정쟁이 웬 말입니까? 정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당의 수준을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민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우리 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은 제가 어떨 때 보면은 놀랄 정도로 제가 오히려 더 좀 분발해야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를 이렇게 채찍을 할 정도인데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민도 절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와중에서 글쎄요, 정쟁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참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네. 글쎄요, 아무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당의 그런 최대의 관역, 타깃이 정권을 잡는 일일진데, 그러고 이미 정권을 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또 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어제 하루 어제 일요일과 이게 토요일 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다음에 이 참사가 벌어진 한두 시간 뒤에 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고 하는 남영이 바로 어제 얘기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김인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른바 듣지도 못한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이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학살이라는 그런 주장을 폈는데요. 김인수 변호사 누구지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라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때 304명의 고등학생들이 구조를 기다리다가 죽어갔다. 분명 박근혜 정부의 학살이라 나는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에 300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의 그런 죽음을 박근혜 정부의 학살이라. 참. 그 304명의 고등학생 생명을 살려내라. 박근혜야 그 수하에 미친 XX라. 윤석열 정권에서 오늘 벌써 146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다. 분명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학살이다. 이 젊은이들의 목숨을 살려내라. 윤석열이가 쓰잘데없는 짓만 하지 않았어도 충분한 경찰 인력으로 경찰이 충분히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젊은 생명들의 생명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내몰다니. 런던에서 김인수. 그래서 김인수 변호사, 이게 런던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이 세월호 304명과 이번 이태원 참사를 그 당시에는 박근혜, 이번에는 윤석열, 오세훈의 책임이니 책임져라, 당장 내려와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인지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2019년이죠.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을 했더군요. 이 변호사, 지금 김인수 변호사. 고발 대상인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과 수사란에 있던 한동훈 장관 등이 다 포함이 돼 있다. 윤석열, 한동훈, 이른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죄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를 했다. 이제 한국에서 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런던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대한민국 어떤 서울중앙지검 이런데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을 했더군요. 네.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 페이스북 글에 1989년 영국에서 발생한 힐스보로 참사를 언급하면서 이태원에서는 당연히 10만, 17만이 모일 거라고 예상이 되었었다. 당연히 힐스보로 축구장 같은 사고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은 사고 예방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그렇게 썼더군요. 그러나 윤석열 출퇴근 경우에 700명의 경찰이 배정되고 오직 200명의 경찰이 이태원에 배정이 되었단다. 청원경찰이라도 추가 배정해야 했던 서울시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의료 민영화를 위해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원래 이 조국 사태 때부터 정치색을 드러냈던 그런 변호사인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과 오세훈 때문에 지금 150여 명이 저렇게 죽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참 뭐 런던에서까지 지금 정쟁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글쎄요, 참. 런던에 금 낮은 세뇌자가 있었네요. 예, 세뇌자. 김인수의 정신 상태가 참 어떻게 된 거 아닌가요? 적토마님, 진해꽃님. 국가 이 대참사의 수습, 예, 수습이 먼저 아닙니까? 수습을 유가족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유가족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게 과연 유가족을 위한 길일까요? 네, 이 런던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내용을 보내고 하는 예, 정신 상태, 정신 세계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남영희 쪽으로 다시 초점을 올려가겠습니다. 이 참사가 벌어진 지 발생된 지 몇 시간 안 돼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참사다라고 남영희라는 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남영희 여러분 뭐 들어본 적이 있으실 듯합니다. 민주연구원장의 부원장이란 타이틀인데요. 네, 원래는 지난 총선 때 인천에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175표인가요? 네, 175표 차이로 낙선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175표로 낙선을 했다. 그러니까 표를 꽤 제법 많이 받은 모양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민주당에서는 남영이라는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자가 나왔고 여성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야당, 네, 미래통합당이었죠. 당명은. 미래통합당은 당내 경선에 파행을 빚어서 윤상현 의원을 공천을 주지를 않고 인천시장을 했던 안상수 시장을 공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인천 그 지역에 미추홀, 제가 기억이 미추홀모로 돼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창에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추홀에도 뭐 이렇게 지역구가 두세 개로 나눠졌는데요. 거기에 안상수, 그러니까 윤상현에게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안상수 전 시장을 그 지역에 공천권을 준 것이죠. 거기에 윤상현 후보가 뭐 가만히 있나요? 어쭈 나를 또 배격을 하네. 그 이전에 한번 공천 탈락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죠. 윤상현 후보는. 네, 그런데 바로 이때도 또다시 공천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관리를 미추홀은 아닌데 미추홀 갑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미추홀로 충분합니다. 우리 정민님. 네. 그렇습니다. 남영희가 방송에 가끔 나오고 송영길 처절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방송에는 가끔 그 패널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송영길의 처제군요. 예, 맞습니까? 하늘채님? 예, 바로 175표로 낙선을 한 게 그런 이른바 국민의힘 지금 계열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두 사람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공천은 안상수 시장이 받고 그 원래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던 윤상현은
떨어져서 무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두 사람, 한 사람은 인천시장을 역임했던 거물이고 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삼선인가요? 했던 또 나름대로의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둘이 다 나온 것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표가 갈라져서 야 저렇게 되면 이거 남영희 민주당 의원이 되겠네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요. 예, 바로 175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진 것이죠. 그러니까 남영희가 잘해서 175표가 아니라 표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패널로 나와서 정말 엉뚱한 소리 하던 여자였습니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란 기억만 있네요. 홍리스빌님. 네, 저는 집에 TV가 없어요. 아예 안 보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해서 안 사요. 네, 황경자님처럼 집에 TV를 아예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정말 TV 보면 답답해서 안 사는 나는 분들이 꽤 많지요. 네, 그 남영입니다. 예, 남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서 미추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윤상현이라는 얘기도 하고 이 안상수 얘기도 지금 했죠. 바로 그 남영이가 이번 사건은 청와대 이전 이야기를 했다라고 참 글쎄요. 이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원인 분석 이런 어떤 사안이 이 참사가 벌어질 때는 그야말로 사고 수습이 먼저입니다. 사고 수습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이 대책 소잃고라도 요양권은 고쳐야 된다. 예,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요. 아예 수습은커녕 이제 누가 책임이다라는 것을 참사가 발생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사실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무슨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그 자격으로 예.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릴까요? 이 모든 원인은 용산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인력 탓이다.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건 남영희나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영국 런던의 변호사나 똑같죠. 네, 남영희가 어떤 식으로 참 이 재빨리 그 참사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는지 할로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안전배치는 예초에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성범죄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이 200명, 모두 용산 경찰서 관할 인력이다.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 요원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다. 결속적으로 결정해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다. 여전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다. 예, 아주 증오에 찬 감정이 뚝뚝뚝뚝 묻어나죠. 희귀한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군요.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상민도 마찬가지고 오세훈도 사퇴하라. 이게 나라냐. 예. 그렇습니다. 참 뭐 소개할 이 가치도 없는 그런 감정적인 이 처사인데요. 예, 정말 이렇게 정쟁을 앞세운 사고의 정확한 그 분석과 원인 진단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기 전에 사퇴하라, 사퇴하라. 참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예. 사계절님, 도희님, 박창수님, DWJ님 의경을 없애버린 당이 민주당 아니냐 우리 DWJ님이 당시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또 MBC PD수첩은 또 어떤가요? MBC PD수첩 정말 참 말 많고 탈 많은 MBC PD수첩입니다. 네, PD수첩에 그 사고가 나자마자 이태원 사고 당국 문제점을 제보를 받습니다. 예. 당국의 문제점이 그렇게 궁금했나요? 그렇습니다. 이 MBC의 그 처사는 비단 뭐 이번뿐만이 아니죠. 지난번에 그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의 그 자막 조작 의혹 이게 아직도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꽤 지나야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MBC 측에서 조직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그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막 조작 의혹, 또 뭡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역, 마치 김건희 여사를 자기들이 이 인터뷰를 한 것처럼 대역을 썼죠. 그것도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긴 그 대역을 쓴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태원 사고도 재빨리 당국의 문제점 제보를 받습니다. 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2시간 전에 그 자막을 밑으로 내렸습니다만 한번 보여주시죠. 그 자막이 밑으로 조금 내려봐 주시면요. 네, 바로 이 대목입니다. PD수첩에서는 이태원 할로윈데이 사고 관련 현장 목격자, 실종자 가족,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보를 하면 우리들이 뚝딱뚝딱 다음 시간에 방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우리가 뚜렷하게 지탄을 받아 마땅한데 또 MBC의 PD수첩이었더라. 정말 참, 예, 그렇습니다. 이들 세력은 때맞춰 잘 됐다. 세월호로 얼마나 많이 우려먹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가족들 중에 일부는 자꾸 이제 그 언론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슬픔을 더 배가를 시킨다. 그래서 그 일부였지만 그런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는데 아니죠. 예, 마치 확성기로 그 세월호를 지금까지 벌써 문재인 정권 내내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런 게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력들,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잘 됐다. 이제 또 다른 제2의 세월호로 우리가 한번 더 이거를 촛불, 그들이 좋아하는 혁명, 꼭 촛불 뒤에는 혁명이 붙죠. 촛불 혁명으로 다시 이거를 재승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엄존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여기에 제가 오늘 런던에 있는 변호사, 또 남영희 민주연구장 부원장, MBC PD수첩 이렇게 3가지 사안을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훨씬 더 많은 세력들이 호시탐탐 이런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글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 11월 5일까지 국민 애도 기간을 갖겠다. 네, 그런 말이죠. 11월 5일이면은 다음 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삼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24시간 전원 비상대응 태세로 하겠다라고 아주 정말 지금 상황의 엄중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 부부가 그 추도장에 연결식을 이제 쭉 앞으로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할 텐데요. 네, 지금 용산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주문을 했다. 바로 가운데에 윤 대통령, 그 옆에가 김대기 청와대 실장입니다. 비서실장. 그 옆에가 김건희 여사. 이렇게 바로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국가 애도 기간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이렇게 좀 다잡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